마취와 관련된 히모다이나믹 매니지먼트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이 시스테믹 퍼퓨전 이제 플로우 레이트의 경우에는 이제 CPB 동안 가장 이제 근본적인 혈류학적의 변화는 이 환자의 심장이 아닌 CPB 펌프에 의한 이제 카디악 아웃풋으로 이제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심장과 폐를 우회를 하기 때문에 이 폐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호르몬 이런 거에 대한 영향을 전혀 받을 수가 없고, 결국에는 이 심장에서의 박출이 없기 때문에 이 카디악 아웃풋, 이 CPB 펌프에 의한 카디악 아웃풋에 의해서 이제 혈류학적 변화가 이제 생기게 됩니다. 이 클리니컬 퍼퓨셔니스트는 이제 CPB 펌프를 이제 조절을 해서 이제 환자에게 공급할 수 있는, 원한다고 하는 각 조직에 이제 그 조직의 플로우를 공급해 줄 수 있도록 이 퍼퓨전 플로우 레이트를 이제 공급을 하게 되고, 이것은 이제 보통 환자의 이제 키와 이제 몸무게 및 이 코어 템퍼처를 고려해서 이제 노모그램에 이제 기초를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퍼퓨전 플로우 레이트는 이제 37도 정상적인 범위에서 뭐 2.2에서 뭐 2.4 정도 카디악 인덱스로 이제 2.2에서 2.4 정도를 이야기를 하고, 28도씨에서는 이제 1.5 정도의 카디악 인덱스의 퍼퓨전 플로우 레이트를 전달하도록 이제 설정이 이제 되게 되는데, 이제 이런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마취와 관련된 여러 약제의 조절이라던가 이게 변화가 생기게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뭐 체온이 떨어지는 과정 아니면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제 마취 약의 공급을 그때 상황에 맞춰서 이제 뎁스로 보통을 보게 되는데, 이 BIS라는 뭐 저번에 설명드렸지만 이 BIS의 이 마취 심도를 통해서 보통 이제 마취약을 조절을 하게 되고, 이거가 이제 체외순환 과정에는 이제 심장과 폐를 우회를 하기 때문에 이거에 따라서 이제 심폐기에서 이제 그 세부플로란 이 가스 그 휘발성 마취제를 통해서 이 BIS를 이제 조절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CPB 펌프에 의해서 전달되는 이런 양들은 일반적으로 이 CPB 서킷 내의 모든 이제 리서큘레이션을 이제 어카운트하기 위해 이 타겟 플로우 레이트보다는 약간 이제 높게 설정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취과에서 이게 알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좀 이 책을 보면서도 좀 놀래긴 하는데, 아마 여러 가지 이제 뭐 자문을 받고 해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거보다는 맞게 설정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리서큘레이션 같은 라인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이 트랩드 마이크로버블들 잡혀져 있는, 어떻게 모여져 있는 마이크로버블을 이제 퍼징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메커니즘을 제공하기에 이제 아트리알 라인 이제 필터에서 약 200cc의 분당 이제 컨티뉴스 플로우를 이제 퍼지 라인을 통해서 리저버로 이제 리턴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 뭐 이제 헤모필터를 통해서도 이제 그 헤모필트레이션 과정에서 그 헤모필터의 양의 그 크기에 따라서 400에서 많게는 600까지도 빠져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와 이제 어떤 이런 것들 컨티뉴스하게 아트리알 필터에서 리저버로 이 퍼징을 컨티뉴스하게 진행하는 경우에는, 만약에 4000 정도의 환자가 카디악 인덱스 2.4가 4000이라고 했을 때는 이거보다 많은 플로우를 줘야지 이제 환자에게 들어가는 양이 4000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중간에서 이런 것들이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거보다 높은 값에 뭐 4500에서 4600 이상을 줘야지 이제 환자에게 혈류가 정확하게 계산된 카디악 인덱스 2.4라고 지금 책에 나와 있는 이로 공급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유효한 관류량이라는 거는 이제 그 유효순환 혈액량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펙티브한 이제 퍼퓨전 플로우 레이트는 이제 CPB 펌프가 공급하는 양에서 이제 리서큘레이션 되는 양을 이제 뺀 값이다, 이렇게 여기 마취과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체외순환사가 그 이제 환자한테 들어가는 볼륨에서 이 중간중간 빠져나가는, 뭐 헤모필터로 해서 빠져나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트리알 라인에서의 이제 공기를 컨티뉴스하게 제거하기 위해서 빠져나갈 수가 있고,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또 카디오플레지아가 빠져나가면서, 이제 블러드 카디오플레지아의 경우에는 이 옥시네이터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카디오플레지아에서 빠져나가는 볼륨까지 해서 이런 것들을 그 순간순간 조절을 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카디오플레지아라던가 이런 뭐 헤모필터가 빠진다던가 하면 이 환자의 아트리알 라인의 압력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유효순환 혈액량, 이펙티브한 퍼퓨전 플로우 레이트가 이런 여러 가지 그 브랜치에서 빠져나가는 혈류량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만약 부적절한 이제 그 부적절한 이제 이펙티브 옵션 플로우 레이트는 낮은 이제 비너스 헤모글로빈 옥시젠 세츄레이션을 나타내고 보통 이제 SbO2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나타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플로우 레이트가 낮다고 하는 거는 이 조직의 산소 플로우가 공급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고 그 줄어들므로 인해서 산소의 전달량도 같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SbO2가 감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조직에서의 온도가 뭐 37도가 아닌 뭐 25도다 예를 들어, 뭐 30도다 예를 들어서. 근데 뭐 4000 정도면 될 플로우가 충분히 혈류를 공급을 해서 여기에서 이제 SbO2가 정상적으로 뭐 70% 정도를 유지를 한다고 했을 때 여기서 만약에 헤모필터라던가 뭐 카디오플레지라던가 아니면 뭐 퍼지라인에서 빠져나가는 볼륨들을 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뭐 3400 정도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 빠져나간다고 하면 이런 브랜치들로 인해서 그렇게 되면 그만큼의 이제 플로우가 줄게 되고 이제 산소 소모량이 저하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SbO2가 이제 감소를 하게 되고 이 감소한다는 거는 조직에서의 산소 소모량이 많아진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뭐 산소 소모량이 많아진다는 거는 SbO2가 줄었다는 거는 여러 가지로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데 조직에서의 산소 소모량이 일단은 줄어서 얘가 많이 사용을 해서 줄은 거기 때문에 플로우가 충분한데도 산소의 공급이 부족할 수가 있는 거고 아니면 플로우 자체가 공급이 잘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이제 여러 가지 이런 변수들에 의해서 이 SbO2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임상적으로 SbO2가 가장 이제 그 조직에서의 대사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CPB 비너스 리턴 시에 이제 컨티뉴스하게 이제 모니터가 원래 돼야 되는데 이제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근데 마취과에서 이제 수환 관측 카테타가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이제 SbO2를 이제 컨티뉴스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CPB라고 하는 거는 CPB가 시작이 되고 나면 카디오와 풀모나리의 이 혈액 공급 자체가 이제 없어지기 때문에 거기 수환간츠 이제 이 카테타에서 측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피가 가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수술 중에는 이제 전혀 또 의미가 없는 그런 시스템이고 이게 펌프에서 그래서 이제 컨티뉴스하게 측정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장비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사용을 할 수가 없고 뭐 간헐적으로 뭐 비너스 쪽에서 이제 혈액을 빼서 이제 그 SbO2 검사를 해보면 됩니다. 간헐적으로. 근데 이제 간헐적으로 하는 거와 컨티뉴스로 계속해서 측정하는 거는 당연히 이제 환자한테 그 어떤 결과는 다를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현기성 대사가 일어나게 되고 산소가 현기성 대사와 호기성 대사가 보통 얘기하는데 호기성은 이제 산소가 충분히 유지가 되면서 이제 O2와 이제 글루코즈가 만나서 이제 에너지를 이제 생성을 내는 건데 이제 현기성 대사의 경우에는 이 O2가 잘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글루코즈만 가지고 이제 세포질에서 대사를 해서 이게 이제 이거에 대한 부산물로 이제 락테이트가 발생이 되고 그런 락테이트에 혈중의 락테이트가 올라가면서 이 락테이트 축적이 이제 어큐뮬레이션이 발생을 하게 되고 메타볼릭 이제 엑소이스를 이제 발생을 이제 초래를 하게 됩니다. 이 엑소이스 발생은 근본적으로 결국에는 이제 산소의 부족입니다. 산소의 부족. 이 산소에 왜 부족한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플로우가 낮을 수도 있는 거고 산소의 공급이 낮을 수가 있는 거고 아니면 두 개 다 낮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조직에서의 산소 소모량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증가를 한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리워밍 과정에서 보통 이제 산소의 증가가 시작이 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메타볼릭 엑소시스 ABJ나 보통 이런 걸 해서 ABJ 보통 해서 이제 확인을 해서 이 락테이트가 상승을 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산소의 부족만의 락테이트를 상승시키는 건 아니고 어떤 유기산에 의한 이제 락테이트가 상승할 수 있는데 이제 체외순환 과정에서 이제 그것만 가지고 지금 뭐 케톤산이라던가 이런 거에 의해서도 이제 락테이트가 이제 형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게 펌프 과정에서는 이런 것들이 가장 크게 이제 원인을 미칠 수가 있다는 거고 그리고 낮은 이제 비너스 헤모글로빈 옥시젠 세츄레이션의 이제 다른 원인은 이제 어떤 익세시브한 히모다일루션이 많이 된다고 하는 거는 이제 히모글로빈의 이 컨센트레이션이 낮아진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산소의 전달은 히모글로빈이 보통 막 대부분이 아니라 전적으로 차지를 하기 때문에 물론 히모글로빈에서 95%를 진행을 하고
5%는 이제 플라즈마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플라즈마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O2와 플라즈마의 주성분은 물이기 때문에 이 O2는 극성이 없습니다. 극성이 없기 때문에 물과 잘 녹지를 않아서 이게 5%만 가는 거고, 이 적혈구 내에 이제 유입이 돼서 적혈구 내에서 이제 뭐 탄산 무수와 효소라는 이 효소에 의해서 급속도로 이제 이 그 산소가 헤모글로빈과 결합해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 이제 보통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이제 익세시브한 히모다일루션이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그 헤모글로빈이 낮으니까 히모다일루션으로 헤모글로빈 자체의 이제 수가 낮아지니까 이제 이런 원인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조직에 산소가 공급이 잘 안 되니까. 이 부적절한 이제 마취가 부적절하거나, 뭐냐면 이제 과도한 이제 리워밍이 이제 됐을 때는, 리워밍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조직에서의 이 어떤 열 발생과 관련이 있는데, 조직에서의 이 열이 발생한다는 거는 이 산소 소모량이 이제 증가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배제할 수 있는 경우에 그에 따라 이제 관류 유량을 이제 높여야 합니다. 리워밍 과정에서, 특히 이제 체외순환 과정에서, 이 리워밍 과정에서 보통 마취약도 더 증가를 하게 되고, 펌프에서 이제 더 받아서 준다거나 이런 과정에서 모든 이제 대사들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이런 리워밍 과정에서는 이 리워밍을 하고 5분 이내에는 플로우와 이 펌프에서의 이제 카디악 이제 어떤 그 이펙티브한 카디악 플로우 레이트와 그 다음에 O2는 충분히 정상적으로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혈액의 온도는 올라가고 조직의 온도는 그만큼 덜 상승하기 때문에, 이 혈액의 온도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에 맞춰서 이제 5분 이내에는 거의 이제 토탈 플로우가 진행이 돼야 됩니다. 유감스럽게도 이제 정상적인 정맥 산소 포화도로 이제 모든 조직의 적절한 관류를 이제 확인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체외순환 과정에는 이제 히모다이나믹이 사라져 버리죠. 이제 결국에는 히모다이나믹을 확인할 수 있는 그 어떤 그 수치들은 이제 펌프 플로우와 그 다음에 이제 유린 아웃풋, 보통 얘기합니다. 유린 아웃풋과 이제 아트리알 라인의 이제 민 프레셔, 이게 답니다. 거의 대부분. 왜냐면 헤모다이나믹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수치들이 다 이렇게 다 이제 이 플랫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걸 확인하는 방법은 이제 이런 건데, 이거에 또 다른 것도 인해서 이제 환자에서 이제 그 체액량 관련돼서 이 비너스의 드레인의 리저버 관련돼서 비너스 쪽에서의 볼륨 변화는 어떻게 생기는 건지, 그게 또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거를 보통 얘기를 많이 안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체외순환 과정에서 이게 결정이 되고, 이 환자에 대한 이런 볼륨 관련된 거를 확인하지 못하면 이제 이런 어떤 걸 놓칠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에 이제 그 체액량 관련된 책을 확인을 해야 되고, 이제 그런 얘기를 계속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 환자 관련된 체액량 자체를 확인을 하지 못하면 이제 이 세 개만 가지고 잘 됐다 하더라도 환자가 수술이 끝난 다음에 어떤 문제든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부 티슈 이제 배드를 관리하지 이제 않는 상태를 두고 이제 션팅이 발생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저체온증, 이제 뭐 저체온증 또는 이제 전체온증으로 인해서 이제 드물게 임상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떨림, 쉬버링으로 인한 신진대사 속도, 메타볼릭 이 레이트가 증가하면 이 노멀 플로우 레이트에도 불구하고 비너스의 이 헤모글로빈 O2 세츄레이션을 이제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쉬버링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제 마취과에서 이제 약을 이제 주입을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들이 히모다이나믹과 관련돼서 중요한 이제 매니지먼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